안녕하세요. 산호라면 채널 진행자 정수미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남성과 여성의 뱃살이 왜 그냥 넘길 일이 아닌지,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같은 문제로 가기 전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되실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몸무게보다 먼저 달라지는 곳이 허리 둘레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 바지는 분명히 맞았는데 어느 날부터 앉아 있으면 배가 눌리고 단추를 잠그면 답답하고 거울을 보면 팔과 다리는 그대로인데 배만 앞으로 나와 보이는 때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중년 이후의 뱃살은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대사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정보 기준에서는 허리 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봅니다. 복부비만은 고혈압, 혈당 상승, 중성지방 증가, 좋은 콜레스테롤 저하 같은 문제와 함께 나타나기 쉬워 대사증후군 위험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뱃살은 보기 싫은 군살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배가 나온다는 것은 몸속의 지방이 배 주변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복부 지방은 혈압과 혈당, 지질 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건강정보에서도 당뇨병 환자에서 복부비만이 흔하게 동반되고 고혈압도 함께 나타나는 비율이 높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은 줄고 지방은 더 쉽게 늘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크게 안 늘었는데도 배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 안에 연료를 태우는 힘은 떨어지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은 늘고 식사는 늦고 술이나 야식은 편해지고 잠은 얕아지면 배는 점점 나오기 쉬운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오래가는 뱃살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식사 습관을 보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예전보다 많이 안 먹는데도 배가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양보다 패턴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은 대충 넘기고 점심은 급하게 먹고 저녁은 늦게 많이 드시고 식사 후 과일이나 빵, 밤에는 술과 안주까지 이어지면 몸은 저장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배부르게 먹는 습관은 허리 둘레를 키우는데 아주 불리합니다. 식사량을 확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가는 방법은 덜 쌓이게 먹는 것입니다. 천천히 드시고 국물은 줄이고 반찬은 짠 음식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시고 흰빵과 단 음료, 과자, 떡, 달달한 커피 같은 간식 빈도를 줄여야 합니다. 당뇨 예방과 관리에서도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열량,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이 안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너무 졸리고 몸이 축 처지고 자꾸 단 것이 당기면 내 몸이 그 식사를 편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식후 졸림, 목마름, 잦은 소변, 쉽게 피곤함 같은 변화는 혈당 이상과도 연결될 수 있어 건강검진 결과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대단하게 생각하십니다. 헬스장 등록을 해야 하나, 등산을 오래 해야 하나, 매일 1시간씩 걸어야 하나. 이렇게 시작부터 크게 잡으시는데 그러다가 며칠 못 가고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성인에게 중강도 유산소 활동을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또는 고강도 활동 75분에서 150분, 근력운동은 주 2일 이상,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도록 권고합니다. 노인도 기본 방향은 비슷하고 못 채우더라도 가능한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하루에 30분 안팎의 걷기 그리고 주 2번 이상의 근력운동 또 오래 앉아만 있지 않는 습관입니다. 식후 10분 걷기, 전화 받을 때 서 있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조금 이용하기, 텔레비전 볼 때 중간에 한번 일어나기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쌓이면 차이가 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운동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긴 생활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를 빼겠다고 복근 운동만 붙잡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허벅지와 엉덩이, 등과 어깨 같은 큰 근육이 더 중요합니다. 이 큰 근육들이 살아야 기초 활동량이 유지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몸 전체가 탄탄해 보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스쿼트 비슷하게 하기, 가벼운 물병 들기, 실내 자전거,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일 이상이 권장되고 같은 부위는 하루 이상 쉬게 하면서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놓칩니다. 잠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이 흔들리고 낮에 피곤해서 덜 움직이게 되고 밤에 또 군것질이나 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짠 음식, 단 음식, 술에 손이 더 잘 갑니다. 그래서 뱃살 관리에는 식사와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잠을 잘 못 잔다고 늦은 밤 술로 잠을 청하는 습관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열량도 문제지만 안주와 함께 들어오면서 혈압과 체중 관리에 이중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에서도 체중 감량, 절주 운동, 싱겁게 먹기 균형 잡힌 식사가 도움이 된다고 설명됩니다. 그러면 뱃살은 어느 정도 줄여야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10kg, 15kg를 목표로 잡으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건강정보에서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혈당이나 혈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처음 목표는 완벽한 몸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기, 야식 주 4회를 1회로 줄이기, 식후 10분 걷기, 국물 남기기, 주 2회 근력 운동 시작하기, 술 마시는 날을 줄이기, 허리 둘레를 한 달에 한 번 재보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가족이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배만 나오고 예전보다 숨이 차고 식후 졸음이 심하고 밤에 물을 자주 찾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면 그냥 나이 탓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분들이 바지 허리 사이즈가 갑자기 달라졌는지 활동량이 줄었는지 병원 검사 결과에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갔는지 한 번 더 살펴드리면 좋습니다. 혼자서는 괜찮다고 넘기기 쉬운 부분을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혈압이 자주 높게 나오는데 증상이 없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심장, 뇌, 콩팥, 눈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또 정확히 측정했는데도 평소보다 혈압이 높고
구역질, 구토, 심한 두통, 시야 흐려짐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호흡곤란,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짐 같은 증상이 있으면 심뇌혈관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많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고 이상하게 피곤하고 체중이 갑자기 변하거나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면 미루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이 높을수록 복부비만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몸은 금방 안 바뀌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옷, 특히 바지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지가 병을 고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의 해결책은 생활 습관과 진료입니다. 다만 몸이 아직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더라도 중년 이후 체형을 덜 부담스럽고 덜 답답하게 만들어주는 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배가 조금 있고 하체 라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너무 꽉 끼는 바지가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앉았을 때 배를 더 눌러서 불편하고 허벅지와 종아리는 더 가늘어 보여 전체 핏이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지나치게 들러붙지 않고 일자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여유 있는 데님이나 통이 있는 바지가 체형을 훨씬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지 스타일의 사계절 와이드 데님 같은 바지는 건강관리 중인 중년 체형에도 비교적 편안하게 입기 좋고 배를 과하게 조이지 않으면서 전체 인상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몸을 숨기는 도구가 아니라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이어가게 하는 보조 역할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움직이기 편한 바지를 입어야 걷기도 더 쉽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덜 불편하고 허리둘레 변화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쁜 바지를 사자는 것이 아니라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허리둘레가 늘었다면 몸이 보내는 말을 이제는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꼭 권해드리는 짧은 점검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허리둘레를 재보시고 일주일 동안 저녁 늦게 먹은 날이 몇 번인지, 식후에 걸은 날이 며칠인지, 술 마신 날이 며칠인지, 혈압을 재본 적이 있는지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보면 내 몸을 괴롭히는 습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뱃살 관리는 빨리 빼는 싸움이 아니라 매일 덜 쌓이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아침을 너무 거르지 않기, 저녁 과식 줄이기, 식후 10분 걷기, 주 2회 근력운동, 국물 줄이기, 술 횟수 줄이기, 잠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자기, 허리둘레를 가볍게 넘기지 않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완벽한 몸을 만들지 못해도 건강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식탁에서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식사 후 소파에 바로 눕지 않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 정도는 걷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몇 달 뒤에 허리둘레와 건강검진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건강 정보를 쉽게 풀어드린 것이고 개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이상이 반복되거나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두통, 시야 흐림, 말이 어눌해짐, 한쪽 팔다리 힘 빠짐 같은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뱃살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줄여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허리둘레 변화는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급하게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을 먹고 있어도 생활 습관을 왜 함께 바꿔야 하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